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어머니와 아이와 여러 가지 문제로 다른 성향을 띠고 이것으로 인해 아이가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의 뇌 타입과 기질이 달라서 그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 타입을 알고 기질을 알면은 우리 아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뇌 타입을 기준으로 아이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아이마다 자뇌 타입과 우뇌 타입이 있고, 자뇌 타입은 아이의 학습에 적절화된 이런 뇌를 가지고 있고, 우뇌는 여러 가지 예술성과 재능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뇌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뇌 타입을 알고 우리 아이를 이해를 하고 이러면은 더 좋은 가정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제 강의를 보시고 더 좋은 아이와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2시간 풀 버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것을 보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나누어서 총 15편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고 최종적으로 한 번에 보시기 편하도록 종합편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아이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더 많이 개선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아 시기 뇌 발달 순서예요. 이거 역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거고 학술적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연구한 자료예요. 자, 요거는 저거예요. 요거는 학술적 자료예요. 0에서 24개월까지는 수초화 작업으로 인해서 다중 지능 발달 기초 공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언어 지능, 수리 지능, 또 자기 성찰 지능, 또 음악 지능, 또 미술 지능 여러 가지 이런 지능들을 발달시키는 이런 기초 공사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듣기를 시작을 해요. 듣기가 이제 뭐 어디 인터넷에 보면 또 자뇌라고 나와 있는데, 아이였을 때, 그러니까 24개월 이전에는 일단 우뇌라고 봐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게 돼요. 호기심에 관련된 거는 좌뇌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눈앞에 보이는 거 만져보고 또 그거를 입에다 갖다 대는 이런 행위들이 이런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돌 때까지 혀가 감각기관이에요. 혀로 모든 거를 다 감각을 수용할 수가 있어요. 모난 거, 동그란 거, 맛보고 이런 것들이 다 혀로 감각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물로 말하면 이 더듬이 이게 혀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혀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소독을 해주고 그걸 삼키지 못하게 그런 거 아이가 호기심을 가질 때는 이렇게 혀에다 갖다 대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뺐더라도 처음부터 못하게 하는 이런 행위들은 아이의 호기심 발동을 저해하는 요소니까 나중에 이게 아이가 뭐 나중에 4살, 5살 넘어서도 호기심 발동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 이전에 아이가 입에다 갖다 댈 때 혹시 이렇게 기도로 넘어갈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데 웬만한 것들 아이 주변에 있는 것들 충분히 소독을 해서 호기심만 갖게 하고 그다음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뺏으셔도 되니까 아이가 호기심을 갖는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당분간 옆에서 지켜보고 아이가 혀로 다 감각 이런 걸 느꼈을 때 그때 빼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옹알이 이후 말하기. 아이가 처음에 듣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듣는 거를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데 그게 옹알이에요. 옹알이를 하면서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말에 어울리게끔 구강 구조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일본어에 맞게 구강 구조가 바뀌어요. 또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에 맞게 구강 구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것들이 외국 사람이 들을 때 다 비슷하게 들리는 게 이 옹알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옹알이를 기본 베이스를 영어로 하나 또 한국말로 하나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발음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흑인들이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왜냐면은 이 구강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외국인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대하는 거 보면은 한국말처럼 이렇게 많이 들리는 사람들 보면은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흑인들 그 나라 언어가 우리나라 말하고 이런 구강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할 때도 그리 무리 없이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는 게 이런 구강 구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기는 본격적으로 이제 좌뇌에서 해당되는 거고, 이때 수초와 작업 기간에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언어적 발달의 저해 요인인 휴대폰을 많이 보거나 또 아이가 무엇인가를 요구를 할 때 어머니가 먼저 해주거나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 아이의 말하기가 24개월이 지났는데도 늦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또 언어 쪽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말하기가 더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24개월 때 전에, 그러니까 20개월에서 24개월 때까지 아이가 3단어 이상 말을 못하거나 아이가 말 표현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소아 전문의랑 상담을 받으신 후 언어 치료를 빨리 받아주는 게 아이의 나중에 인지력과 또 관계가 있으니까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24개월부터 만 7세까지는 아이의 우뇌가 폭풍 성장을 해요. 마찬가지 좌뇌형 아이들은 우뇌로 놀러 와가지고 우뇌의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는 거고, 우뇌형 아이들은 원래 우뇌가 가지고 있던 이런 재능들을 더 많이 더 크게 성장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만 7세까지 하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커트라인 잡아놓은 게 만 60개월까지예요. 얼마나 아까워. 3년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뇌 성장을. 야, 우뇌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는 그 증거예요. 자, 24개월부터 우뇌 성장 종료 지점까지 좌뇌는 기본적으로 말하기 기능 이 정도만 성장을 시키고 기본적인 판단 정도 이 정도만 성장을 시켜요. 그래도 좌뇌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이런 언어 능력과 또 이런 살짝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좌뇌는 완전 봉인은 아니고 살짝 기본 성장을 하면서 우뇌가 성장하는 도중에 우뇌형 아이들은 좌뇌에 기본적으로 성장해야 될 좌뇌의 기본적인 것들을 기초공사를 우뇌가 끝날 때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초공사가 끝나기 전에 강제로 좌뇌로 이끌게 되면은 이런 아이들이 반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뇌 성장 종료 시점부터 약 5년, 7살에 우뇌 성장이 종료됐으면은 약 4학년 정도까지, 또 1학년 정도에 우뇌 성장이 끝났으면은 그 이후 약 5년 동안 좌뇌가 폭풍 성장을 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고 단순 암기력이 굉장히 뛰어나지고 학습에 관련된 집중력이 그때부터 발동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아이들이 그때부터 정리정돈을 하기 시작을 하고 청소를 하기 시작을 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고 또 전략 전술 및 또 여러 가지 분석, 논리 이런 것들, 또 아이들의 맞춤법 이런 것들, 문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7살 이전의 아이들한테 너 왜 청소 안 하니? 뭐 이렇게 정리정돈 안 하니? 또 글씨를 왜 이렇게 쓰니? 글씨 쓰는 순서가 왜 이러니? 이런 걸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게 좌뇌가 폭풍 성장을 할 때부터 느끼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예요. 빠른 아이들은 7살. 그래서 7살 이전의 아이들한테 너 뭐 잘못했어? 또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아이들은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자기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게 잘못되는지 모르고요. 누구의 물건을 훔치더라도 그 훔친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언제부터 느끼냐? 자네가 폭풍 성장하는 이 시점부터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이가 죄책감을 느끼기 전에는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가 일찍 성장하면은 그만큼 우뇌와 자뇌 성장이 닫히는 기간이 빨라지게 돼요. 뭔 소리냐? 자뇌형 아이들한테 3살 때부터 자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야, 4살 정도 되면은 우뇌가 닫히게 되고 그때까지의 사회성과 우뇌에 성장한 뇌로 평생을 살게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자뇌 자극을 줬으니 플러스 5년에서 6년 후 약 2학년 정도까지밖에 자뇌가 성장을 안 하고 다 끝나버려요. 이런 아이들이 또 2차 성징도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요. 2차 성징이 오게 되면은 거의 뇌성장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성징이 빨리 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육아를 하는데 부모가 많이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영양 공급을 잘못 시켜줘서 아이가 비만이 됐다든지, 또 이런 조기 교육을 빨리 시켜가지고 뇌성장이 빨리 끝났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잘못된 조기 교육과 또 잘못된 영양 공급으로 아이가 우뇌와 잔해가 일찍 다쳐가지고 제2차 성징기가 일찍 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 성징기가 지능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2차 성징기가 오게 되면은 전체적인 지능 발달이 느리거나 아니면은 한쪽 뇌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뇌만 굉장히 많이 크거나 아니면은 두 뇌 다 엄마나 아빠가 강제적인 이런 조기 교육과 학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의 전반적인 지능 저하가 오게 되면서 우뇌와 잔해 성장이 일찍 끝나고 2차 성징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셔서 조기 교육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뭐 36개월부터 아이들 한글 읽기 막 이런 거 시작하게 되면은 아이의 전반적인 뇌가 일찍 다치게 되니까 그거 참고해 주셔서 아이들 조기 교육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